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사상연구원의 닥터 김요한입니다. 어제에 서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뱅 이론은 1900년 이후에 2000년대에 걸쳐서 거의 100년 동안에 완성된 이론이 아니고 이제 법칙이죠. 진화론과는 달리 이건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빅뱅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의 시작이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예상도입니다. 예상도. 우주의 종말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정적인 우주로 생각을 해서 우주 상수론을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우주를 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실제로 그걸 증명을 하는 과정이 거의 100년이 걸린 겁니다. 이제 추론을 우리가 허블이란 사람이 이제 허블 망원경 다 들어보셨죠? 허블이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사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팽창하고 있는데 이게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빅뱅 이론은 최종 발견된 그 2000년에 와서 이제 최종 그 수학 공식까지 나왔죠.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계속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주가 각자 멀어지겠죠. 이렇게 은하와 은하 사이도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과 그 지구 사이도 중력이 있듯이요. 은하와 은하 간에 있고, 심지어 이제 전자와 전자 사이, 그다음에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 원자 간의 거리도 멀어져가지고 원자도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제 가장 큰 의견이 뭐냐면 앞으로 한 1조 년에서 2조 년 정도 지나면 우주 자체 해체될 것이다. 이런 속도 계속 팽창하면 우주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빅프리즈라고 그러는데, 빅프리즈, 차가운 우주 된다는 거죠. 우리 프리즈란 말이 차갑단 말. 아니면 어느 순간에 팽창하다가 이게 또 다시 수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축하면 어느 순간에 또 1조 년, 2조 년 지나면은 이게 우주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은하와 은하끼리 충돌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빅크런치라고 합니다.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주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2조 년, 1조에서 2조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 우리가 태양계도 우리가 50억 년 후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습니까? 지구나 우주는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직선론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아니면 순환론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순환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증산도도 마찬가지죠. 증산교도 보면 이렇게 우주가 순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빅뱅 이론도 이제 사실 인도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도 또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빅뱅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순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밝혀진 우주론에 의하자면 지구나 우주는 언젠가는 팽창해서 없어진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특이점, 블랙홀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블랙홀로 다 남았고 다 없어졌다. 이게 다 블랙홀이 되거든요. 나중에 우주가. 이게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다 블랙홀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수축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주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1900년대에 밝혀진 과학적인 우주로는 직선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독교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빅뱅 이론 자체가 시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빅뱅 이론 자체가 끝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건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주는 순환론적이 아니라 지금 직선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주 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수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행사들이
좀 비행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자동 순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비행사들이 몇 가지 상수를 설정해 놓죠. 그리고 비행사들도 쉽니다. 그 기장님들도 이게 착륙하고 이륙이 제일 어렵지. 실제로 이제 비행기가 쭉 가는 동안을 크루즈 순항을 하거든요. 크루즈라고 해서 뭐냐면 일정 수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행기가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해놓는 게 뭐냐면 이런 계기판이겠죠. 속도도 정해놓고 고도도 정해놓고 어떤 뭐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 어떤 그 상수를 정해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이런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우주에 지금 제가 6개의 상수만 여기 나타냈는데 우주의 상수가 보통 30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주 진화론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게. 왜냐면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제 우주 천문학자들이 계속 우주 창조 과정, 빅뱅 이론 과정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수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상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주 탄생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몇 개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튼 리스라고 아주 유명한 진화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우주적 우연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연한 것이 너무 많이 겹친 거예요, 사실은. 자, 우연히 우리가 봤을 때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스치면 우연이죠.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이죠, 필연. 근데 우주의 상수가 기본적인 상수가 30개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우주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보면 엡실론 상수, 오메가 상수, 람다 상수, 뭐 Q 상수, N이라는 상수, D 이게 대표적인 6가지 상수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1900년대 이후에 밝혀낸 거예요. 이것도 사실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 상수가 이 상수 값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우주라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무한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상수값이 너무나 작은 수치라는 게 봐보십시오. 전부 다 보면 0.007, 그 다음에 여기는 0.0000000 천조분의 1이죠. 람다도 이것은 6.2 하지만 지금 봐보세요. 수치가 10의 마이너스 40승이죠. 10의 마이너스 40승. Q는 10만 분의 1, 0.0000001,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N은 10의 36승분의 1이에요. 10의 36배. D는 이제 3차원 이야기하는데 이게 봐보세요. 이 숫자를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작거나 너무나 정밀하죠, 이 값들이. 마이너스 40승이면 얼마나 큽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마이너스 40, 이 뉴턴이라는 힘은요, 이게 힘을 말하거든요, 힘을. 이 1뉴턴이라는 힘은요, 우리 1kg짜리 쌀 포대를 1m로 가속시키는 힘을 1뉴턴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 1kg짜리 뭐 10kg짜리 다 들어보셨죠? 1kg짜리는 가볍습니까? 안 가볍습니까? 가볍죠. 그 1kg짜리 1m 끌어는 힘이 큽니까? 별로 크지가 않죠. 이게 1뉴턴입니다, 뉴턴. 근데 이 단위를 봐보세요. 이게 이제 6.2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0승 단위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죠, 힘이. 이게 이제 우주 상수입니다, 우주 상수.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엡실론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할 때 에너지 전환 비율을 말하는데 되게 0.007입니다, 0.007. 이게 0.00 1000분의 7 정도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0분의 8이나 1000분의 6이 되어버리면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원자가 하나잖아요. 원자 번호 1번이거든요. 헬륨의 원자 번호 2번이고. 그리고 쭉 가면 탄소가 몇 번이죠? 탄소가 C6죠.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16개 정도 됩니다. 16. 이렇게 쭉 가는, 왜냐면, 이게 말하면 수소 결합을 알리스게 이야기하면 16번을 하게 되면 산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물질이라는 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원자가 돌아가는 숫자에 따라서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이 물성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태양에서 타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 타는 건데,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나중에 행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1번, 2번 대기가 하나의 별따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0.007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엡실론 전환율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숫자는요, 밀도 차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뱅 초기에 보면은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게 이제 10의 50승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